시를 읽어주는 남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1에서 90화. 제목 살며 살아가며 그 첫 번째. 글쓴이는 이동훈, 호는 강월이고요. 기타 유튜브 교육 자료 및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밑에 문의사항은 이메일이 있고요. 61. 깜빡임. 눈을 감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는가? 다시 눈을 떠 보아라. 또 무엇이 보이는가? 정말 보이는가? 두렵지는 않은가?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가? 감았을 때는 편안한가? 그럼 떴을 때는 편안한가? 나는 가끔 눈을 감을 때보다 눈을 떴을 때가 더 두렵다. 순간의 현실이 허상이 되고 눈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일일이 적어놔야 하는 조급함이 밀려온다네. 감으면 이리도 편안한 것을 그토록 눈을 뜨고 열심히 그 꺼리들을 주워 담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네. 절박함의 순위. 절박함에 순위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라. 절박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는다. 절벽 위에 달이 난간에 절벽 그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라. 아무것도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 절박함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포기이고 여유 부림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순위 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절박하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끈이 전부인 양 무작정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볼 수조차 없으니 말이다. 변화 주입. 기다림이 힘든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기다리는 것이 답답한가? 너무 기다려서 지쳤는데 또 기다리려니 힘에 부친가? 기다림은 목적을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다림에 지쳐가는 일상이 무의미해져 버린 건가? 이제는 곧 언젠가는 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보자. 이 기다림은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그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기다림의 의미를 하나둘 느끼게 해주는 동기처럼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꽃의 목적. 내 주위에 피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의 이름을 이웃이라고 정해주세요. 나와 같이 피는 꽃이 있으면 그 꽃은 가족이라고 지어주세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은 부모라고 지어주세요. 나를 천대하는 꽃들이 있다면 그 꽃은 남이라고 정해주세요. 돌부리 속에서 땅속에서 거친 땅에서도 열심히 꽃을 피우기에 당신은 남이 아닌 가족도 아닌 부모마저 아닌 이웃과 같이 피는 꽃이 되어가는 거랍니다. 혼자가 아닌 이웃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비로소 찾아가는 독립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의미.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무슨 생각으로 일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도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글을 써보라. 그리고 걸어보라. 건강함에 감사해보라.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해보라. 움직이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보라. 삶이란 움직이는 것이요.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며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삶의 의미.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쉬어라. 지금이 아니면 쉴 수 있는 날도 없다. 즐겨라. 나중에는 놀 날도 없을 수 있다. 오늘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많은 것을 담아두고 숨을 쉬어라. 지금 마시는 공기가 가장 맛있는 공기라고 생각해라.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회기. 아직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자서전에 흙에서 나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문구가 있다. 흙, 친숙하지는 않다. 수년간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 운명하셨다. 수년간 수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최근 몇 달 동안은 몸의 상태를 감지하고 정리를 시작했을 텐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들과 심정들은 어땠을까? 제 아무리 수많은 금은부화가 넘친다 한들 다 써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즐거움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은 맘 편히 누워있을 수 있었을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빛을 바라며 편안함을 선사했을까? 운명.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처럼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에 다시처럼 모든 건 굴레 속에서 돌아가는 다람쥐처럼 능력이 한정되어 정해진 삶은 제대로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일어나는 사건은 이벤트이고 우연의 일치이다.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닌 일어나고 나서 알게 된다. 사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질서 속에 어긋남으로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질서를 찾아간다. 짜여진 각본에 치우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계획 없이도 살아보자. 내리는 비의 시원함. 비가 내린다고 춥지가 않다. 비가 내린다고 덥지도 않다. 그냥 내리는 비라고 생각해라. 시원함도 더움도 아닌 그냥 비라고 생각해라. 비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가? 아니면 답답해지는가? 그냥 비일 뿐이라고 생각해라. 마음의 찌꺼기는 이 비로는 다 씻어낼 수 없음을 알기를 바란다. 답답한 마음의 찌꺼기는 피곤함을 달래주는 단장과 한 잔 술이 더 시원하게 없애줄지도 모른다. 향기. 누구를 홀리려고 냄새를 풍기는 곳, 누구를 잡으려고 냄새를 풍기는 곳, 어디까지 냄새를 흘리는 곳, 같은 곳, 같은 시각이라 해도 냄새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기를 바랍니다. 내 향기라서, 내 거라서. 나와 똑같은 향기를 맡을 수도 느낄 수 없습니다. 각자 개성과 환경에 따라 향기를 느끼고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향기라도 상황에 따라 그 본질은 변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대파, 너로 정했다. 다른 수많은 씨앗은 심어도 비바람에 쓰러지던 과거를 생각한다. 마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너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너를 정했다. 가뭄과 홍수를 이겨내고 너는 곧바로 자라났지. 쓰러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제 곧 이별을 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너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라겠지.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일상을 시작하겠지. 그러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옆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면서 크기를 바란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는 게 산후라면, 살아가는 게 힘든 거라면, 사는 게 정말 힘든 거라면, 숨쉬기조차 힘든 거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안 보인다면, 잠시, 그리고 또 잠시, 손에 쥐고 있던 미련들을 놓아보자. 내가 잡고 있던 일들을,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놓아보자. 미련을, 아쉬움을 놓아보자. 욕심을 버려보자. 마음 부자가 아닌 마음 서민이 되어보자.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이 짐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껴볼 것이다. 둥글게. 처음에는 모난 돌로 태어난다.
살아가면서 모서리가 깎아져 나간다. 처음에 가든 욕심과 야망도 깎아져 나간다. 세월의 풍파를 만나 이리저리 구르다 보면 둥글게 둥글게 변해간다. 겉과 속도 같이 둥글게 변해간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어느덧 편안해진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주변은 변한 게 없다. 내가 둥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서히 그 세계로 스며들어 가는 것이다. 편지. 어쩌다 보니 스트레스를 날리지 못했네요. 오랜 시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스트레스를 버텨내는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직장 내 스트레스 없는 것이 어디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주입식, 세뇌식 교육보다는 자율 분방적인 사고가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가끔은 융통적인 생활 습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모든 소리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정해주는 자상함이 속상했던 속을 비워주는 특효약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유. 나이가 들어가며 차분함과 체력적인 힘듦이 같이 공존해 간다. 잘 안 보인다. 체력 조절이 예전처럼 잘 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일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늘 지나다니는 시간의 언저리들, 과거의 무엇에 홀리듯 빠르게만 가려고 했던 지난 시간의 길목들, 무엇이든 해결해야 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나 외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같이 여유를 가져보길 바란다. 초조함. 초조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도 마라. 돈이 없다고 울지도 마라. 삶이 힘들다고 우는 소리도 하지 마라. 우는 소리는 주변을 멍들게 하고 내 삶도 멍들게 한다. 주변이 일을 하게 해라. 내 삶이 일을 하게 하라. 내 돈들이 각자 알아서 일을 하게 하라. 스케줄을 짜줘라. 미래지향적으로. 내 삶과 내 돈과 내 일들에게 업무를 부여해라. 그러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자율적으로 그 일들을 잘 해결할 것이다. 핑계. 남 탓을 하지 마라. 내 탓도 하지 마라. 방법을 모를 뿐이다.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된다고 탓하지 마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탓하지도 마라. 움직임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 뿐이다. 움직여라. 그리고 계획을 세워라. 작은 계획이라도 상관없다. 작은 미동의 힘이 모여서 큰 바위산을 움직인다.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큰 도로가 된다. 방향은 미리 세워서 하는 게 아닌 움직이면서 만들어진다. 안개. 아침에 집 주변에 잔잔한 안개가 낮고 길게 깔려 있다.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좀 덥겠구나.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은 기분이 좋다. 하루가 맑을 거라는 예상을 해본다. 새벽의 어둠, 아침에 안개 음악, 눈앞에 눈꺼풀, 내 앞의 가림막. 걷어내면 될 것을 우리는 그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손을 들어 걷어내라. 가림막에 의미를 두지 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어내고 하루를 맞아라.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기 싫은가? 하지 마라. 울고 싶은가? 실컷 울어라. 화가 나는가? 화도 내보라. 정말 웃기는가? 미친놈처럼 크게 웃어봐라. 그렇게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화가 나면 화도 내보라.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지금 이 시간은 단지 그때는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차분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번쯤은 마음을 비워보라. 병아리, 내 비록 작은 날개, 작은 다리, 작은 입을 가졌지만 이 다음에 자라서 어엿한 수탉이 되고 풍성한 암탉이 될 것이다. 내 비록 지금은 힘없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다음에 커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멋진 닭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란다. 누구나 어리고 힘든 시기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지치지도 말고 조금씩 하루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한 달이 되고 금세 시간은 너의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단지 어떻게 지나가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게 밤 하늘을, 대지를, 방아를 누비며 바람은 서늘하게 시원하게 구석구석을 누비며 존재의 가치를 알리면서 소문을 내고 있다. 냄새까지 옮기며 말이다. 누구에게는 시원한 바람이고 누구에게는 썰렁한 바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시원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만은 시원하고 따뜻한 나만의 바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바람 부는 이 자리에서 바람을 벗삼아 욕심을 부려본다. 어두운 밤길 위에 자그마한 빛. 무서운가? 가야 하는가? 그래도 무서운가? 저 멀리 빛이 밝게 보이는데 가보고 싶지 않은가? 그래도 무서운가? 길이 너무 좁은가? 길이 너무 딱딱해서 다리도 아프고 가기도 싫은가? 그래도 가야 한다면 가야 한다네. 그 길 밖에 없다네. 지금 가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가기 쉽지 않다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네. 다만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면 가야 한다면 그 빛을 믿고 조금씩 걸어 가 보게나. 뒤돌아보면 분명 어제 그 길은 오늘의 길과 다르게 보일 것이네. 낙엽, 고민이네. 떨어질까? 그냥 버틸까?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좀 더 나풀거리며 버텨볼 것인가 하고 말이네. 친구들이 밑에서 날 부르고 있네. 나와 같이 똑같은 그리고 다른 고민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문득 든다네. 왠지 떨어지면 끝일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더 버텨보고 싶다네. 난 아직도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네. 수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난 그 나머지 의미도 찾길 바라네. 그러니 너무 재촉하지 말게나. 난 더 버텨볼 터이니. 긍정과 부정 사이. 가면 긍정이고 멈추면 부정이다. 웃으면 긍정이고 울면 부정이다. 뒤집으면 긍정이고 가만히 두면 부정이다. 뛰어가면 긍정이고 걸어가면 부정이다. 고개를 들면 긍정이고 고개를 숙이면 부정이다. 옷을 입으면 긍정이고 옷을 벗으면 부정이다. 먹으면 긍정이고 참으면 부정이다. 노력하는 긍정이고 놀면 부정이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긍정의 의미를 찾아가길 바란다.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사람을 만나고 웃을 수 있음에 강한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자. 사랑, 연미, 파괴. 지금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사랑은 소통이랍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생각하기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소통이랍니다. 맹목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복 차선이 아닌 편도 차선으로만 달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시금치. 자그마한 텃밭에 씨앗을 심었더니 습기가 안 맞아서 온도가 안 맞아서 벌레에 취약해서 결국 성체로 크지 못하고 모두 다 생을 달리했지. 미안한 마음에 고민하던 중 마트에서 너를 만나게 되어 너를 내 텃밭으로 모시고 와서 정성스레 가꾸었다. 물과 거름으로 그리고 텃밭의 위치도 바꾸면서 그런데
너는 드디어 성체로 잘 자라주었지. 나는 나를 보며 방긋 웃듯이 꽃도 피었지. 가끔 너의 곁에 친구들을 뜯어서 음식에 넣을 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도 참 잘 자라주어서 기쁘다. 진실. 진실은 말로 해서 퍼뜨리기보다 안고 살아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혼자 안고 가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주변에 새어나가면 그건 비밀이 아닌 뉴스가 되어버린다. 진실이 사회에 나와 버리면 득과 실을 따지게 되지만 그 소문을, 그 뉴스를, 그 진실을 이겨낼 수 없다면 진실은 그대로 가슴속의 응어리로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진실을 가지고 갈 수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다면 그냥 묻어두어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해버려라. 동작 등 움직이며 움직이지 마라. 자꾸 켜진다. 움직이지 말해도 켜진다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그래야 켜지지 않는다. 너가 움직이면 켜지니까 움직이지 마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서 있어야 하나? 언제까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왠지 켜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서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겠니? 그러면 그래 줄게. 너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대로만 서 있으면 되겠니? 다리는 아프겠지만. 구름 위의 그곳, 마음이 가는 대로 하되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라는 곳을 바라보되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씻겨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은 실수들은 마음의 짐이 되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방식으로 나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게 아닌 남의 얘기도 들어줘야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름 위를 자유롭게 떠 다닐 수 있습니다. 사선 위에서 떨어지려는 사람과 말리려는 사람, 말리려는 사람과 떨어져 봤던 사람, 알까? 알고 있을까? 무엇을? 고통을? 알고 있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만?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행복했던 것도?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과 그 후유증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생각을 바꿀 만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찾기를 바란다. 그 이유.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이유는 많지 않을까? 이유를 만들어보자. 재미있게 살아갈 이유를. 자, 오늘은 90페이지까지서 마지막이고요. 다음에는 네 번째 시간을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시를 읽어주는 남자 마치겠습니다.